자, 30번에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합과 관련해 가지고 본 말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을 했다. 자, 부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쩍 달라붙어서 이거를 띄게 되면, 물리적으로 띄게 되면 가치 손상이 와버린다든가 사용수익이 곤란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을 부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있는 상태 그대로 써야 되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띄게 되면 사용수익이 곤란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이렇게 하게 되죠. 부합됐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바꿔서 독립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부합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다고요?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독립성이 없다.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은,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럼 부속물이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부속물로 가요. 부속물로. 독립성이 있으면. 그래서 부합물이라고 하는 건 일단 독립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합물이라는 건 쩍 달라붙어서 띄기가 곤란하다 이런 상태예요. 그게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인데,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동산 가치가 2억이다.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가치와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했을 때 동산 가치가 2억이고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 근데 부동산 소유자가 2억짜리를 날로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죠. 그러니까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공짜 이렇게 남의 걸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뭘 했다 그러면 일단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게, 그게 서로가 공평하니까. 그래서 2억짜리 부동산하고 1억짜리 부동산이 부합을 했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당연히 동산에다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보상을 해야 된다. 자,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을 했다.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에 있는 임차인이 지금 이렇게 3층을 이렇게 해서 증축을 했단 말이죠. 이 증축을 했으니까 여기 2층과 3층이 딱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달라붙었으니까 무슨 상태예요? 부합이에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층과 3층이 딱 달라붙으니까 뛸 수 없잖아요. 뛸 수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고 부합이 됐단 말이죠.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했으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야죠.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유익비를 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대인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원상회복하려면 이거 뜯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유익비를 포기를 해야 돼요. 유익비를 뭐 한다고요? 유익비 포기해야 돼. 원상회복할 바에는 유익비 포기하고 건물주 당신이 가지세요. 이게 낫지. 이거 원상회복하려고 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요. 자, 30번 봅니다. 30번.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 임차인이 건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여기 중요한 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쩍 달라붙었으니까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이라고.
자,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부물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소유권 주장이 안 되죠. 부합물이니까. 예, 그래서 건물 소유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주장할 수 있다. 틀려서 주장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권원에 의하여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 아, 중요한 말. 독립성이 있다란 말이 나왔어요. 독립성이 있을 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중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에 의해서 객체가 될 수 있다. 2번 맞네요. 독립성이 있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했다. 잠깐만. 저당권은 말이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나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러면 맞이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 미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다 그랬는데 일단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특이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미친다라고 하는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약정은 특약이니까 약정은 무효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고로 3번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4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밑줄입니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부속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독립성.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 뭐 한다고요? 매수 청구권이 행사해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다고 줬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가 1억 원 상당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됐다. 동산 가격이 크죠? 부동산이 1억, 동산이 2억이라고 돼 있어요. 특약이 없는 한 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취득해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32번 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 했어요? 부합했네요. 그래서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집은 이상이 없습니다.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했다. 그럼 동산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맞네요. 여기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동산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한다? 보상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에 그 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이라면, 악이가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죠.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틀렸네. 부합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이 이만히 있는데 싹둑 날라버리고 끄트머리 마지막 결론만 지금 갖다 옮겨놔서 위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게 판례가. 자, 지금 이런 소리예요. 지금 도급인
도급인 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 도급인은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급인은 일을 맡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건물을 이제 수급인이 가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 올리려고 그러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죠? 수급인이 뭐 자기 손가락 가지고 올리나 뭐 건물 자재 사다가 이렇게 지어야지. 그래서 건축 자재상 비용이 있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 수급인이 건축 자재상한테 건축을 사옵니다. 시멘트, 모래, 뭐 자갈, 그 다음에 벽돌 이런 걸 사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건축 자재상은 파는 사람이니까 지위가 뭐예요? 파는 사람. 지위가 뭐다? 매도인. 모래, 자갈, 시멘트 팔았다니까 그것도 파는 것도 매도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현실 매매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현실 매매. 돈 주고 바로 사오는 거. 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 주고 바로 사올 수 있어요. 시멘트도 모래도 자갈도 돈 주고 바로 사올 수 있어요. 이런 현실 매매라 그래요. 어쨌든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수급인은 시멘트, 모래, 자갈 사왔으니까 뭐가 되면 수급인이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수급인이 매수인으로서 건축 자재를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말을 하기를 시멘트를 사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사왔는데 이거를 외상으로 사왔네. 매수인이 어떻게 사왔다고요? 외상. 그러면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매도인한테 있네.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돈을 갚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한테 있다고. 매도인한테.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현실 매매를 했지만 돈을 안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이 유보가 된 거예요. 소유권이 시멘트 소유권이 병한테 있는데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시멘트 소유권 유보된 상태에서 이걸 들어다가 모래 자갈을 비벼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해서 여기에 섞여서 이렇게 지금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멘트가 부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멘트, 자갈, 모래 섞어서 부합이 돼버렸죠. 부합이 됐는데 부합이 안 됐다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거기가. 다시 봐요. 4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이 매수인은 수급인이에요. 매수인이 제3자 소유, 3자라고 하는 것은 도급인을 말하는 겁니다. 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에 그 3자가 여기서 3자라고 하는 것은 도급인입니다. 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 매매에 대해서 악이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으로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니 외상으로 가져왔다는 것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쩍 달라붙어서 뛸 수 없는 뛰게 되면 뛰게 되면 사용 수익 곤란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게 부합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시멘트, 모래, 자갈이 섞여가지고 이미 딱 벽이 됐든 바닥이 됐든 이렇게 건물의 구성 부분의 일부가 돼버린 상태일 걸 갖다가 부합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시 뽀개 갖고 그럼 가로를 낼까? 매도인이 도급인 제3자가 외상으로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안다 한들 시멘트가 부합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알았으니까 도급인 제3자가 알았으니까 외상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건 갚아야 될 의무는 발생할지언정 부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앞에 이딴만큼 내용이 있는 걸 싹둑 날리고 결론만 갖다가 딱 앉혀놨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는 사람한테 4원 얘기는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5번 4번과 5번은 같은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판례에서 이어진 건데 매수인이 제3자 여기서 매수인은 수급인입니다.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갑입니다. 갑
도급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건축 자재상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부여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외상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도급인이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럼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이면 건축 자재상은 도급인에게 저 외상가 갚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냐? 도급인이 하는 말, 아니 내가 야한테 대금을 이 건물을 짓는 도급 계약에 따라서 건물 짓는 비용을 줬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 그 다음에 1층 올라갔을 때 얼마, 2층 올라갔을 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돈을 갖다가 줬으니까 이 돈 갖다가 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 자재산의 매도인은 도급인한테 그거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이 건물이 도급인 건물이고 시멘트가 여기에 발라졌다 하더라도 도급인한테 당신이 갚아라 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인이 갚아야 될 의무자지 도급인이 갚아야 될 의무자는 아니잖아요. 넘어가. 반응이 왜 이렇게 썰렁해? 자, 33번 갑니다.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나왔습니다. 기억,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미등기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는 철거권도 있다고 했나요? 지금 이런 소리거든요. 자, 토지 소유자 갑당이 을이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이 신축 건물을 갖다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매매로 처분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등기입니다. 무허가입니다. 무단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병은 이 건물을 갖다가 또 누군가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예,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처분권이 있다. 병에게 처분권이 있어요. 그럼 처분권이 있는 자는 동시에 무슨 권도 갖고 있다고요? 철거권도 갖고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무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물론 지은 건 을이 지었지만 승계한 병에게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난주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는 철거권도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물권법 총설 파트에서 물권법 청구권 쪽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물론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한번 빠졌으니까.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앞으로 등기 전에 박스칩니다. 등기 전 아직 안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아직 못한 상태네요. 등기 전인 경우에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의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도 잠깐 먼저 나왔습니다만 시효 완성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아까 한번 했나요? 아까 점유 취득 시효에서 제가 칠판에 판서해 드렸는데 시효 완성자에게는 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 무슨 권이 있다고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지금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했는데 등기 이전을 아직 안 했습니다.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을한테는 무슨 권이 있다고요? 이 땅을 갖다가 뭐 할 권리가 있다고요?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발생했다. 아까 칠판에 그렇게 써드렸어요. 그래서 시효 완성한 자는 등기 이전이 되기 전이라도 점유할 권리는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니은번 다시.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앞으로 등기 전인 경우에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의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등기를 안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자에게는 뭐 할 권리가 발생했다고요? 점유할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 아까 지료, 차임, 월세 이런 거라 그랬죠? 예. 지료, 차임, 월세 내라. 20년치 내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디귿번 갑니다.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침해당할 염려 박스. 염려가 있는 경우는 방해, 예방 동그라미. 예방과 함께 잠깐만. 예방이란 말이 나오면 그 뒤는 또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방이 나오면 그 뒤는 함께 and로 넘어가면 안 되고 뭐가 나온다고요? 또는 or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과 함께가 아니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또는. 그러기 때문에 디귿번 틀렸습니다. 예방이란 말이 보이게 되면 뒤는 또는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점유권에 의한 점유해수 청구,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취득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 취득권. 그래서 두 군데서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예방이란 말이 붙으면 뒤는 뭐가 붙어야 된다? 또는. 자, 리을번 갑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미법 214조에 의해서 방해 예방 비용 밑줄, 방해 예방 비용 밑줄 청구할 수 없다. 없네요. 잠깐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만 있습니다. 자, 불러봐요. 세 가지 뭐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비용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용, 돈 관련되는 사항이 물권적 청구권은 비용, 돈 관련되는 사항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 종류 3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므로 비용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다. 삼총사 3개예요. 그래서 비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인데 이 비용을 결과 제거라 그러는데 결과 제거까지 담당하지 비용 결과 제거까지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자, 미음번 소유물 예방 청구권에서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 관념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 방해 염려가 인정된다. 아닙니다. 이런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염려가 인정되지는 않고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해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 있는 개연성이 존재해야 된다.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고 그다음에 비읍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라도 건물을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잠깐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관습법상이나 법적인 어떤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존재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등기 안 했는데 소유권이 어디 있어? 돈 줬다고 해서 또 소유권이 있나? 등기를 받아와야 소유권이 있지. 돈 아무리 질러도 등기를 받아오지 않는 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직접은 안 되죠. 그러면
그 전 매도인의 권한을 대위해야 되죠. 직접은 안 되겠습니다. 대위 행사해야 돼요. 직접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으로 갑니다. 3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기억,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지금 공유물을 갖다가 관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공유물 관리 행위는 과반수는 과반수인데 뭐의 과반수일까요?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다시 한번,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뭐의 과반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뭐의 과반수라고요? 지분. 그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가불병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5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그러니까 이 경우에 원래 을과 병 두 사람을 합치면 과반수가 되죠. 사람으로 치면 을과 병만 있으면 과반수가 되죠. 근데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뭐의 과반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3분의 5를 갖고 있는 혼자서 과반수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갑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가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은 공유자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의 과반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그래서 1번 공유자의 과반수 틀렸단 말이에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1번 틀렸고 기억 틀렸고 니은 번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특이하기 없고 별도로 지분 등기를 안 해놨다. 별도로 지분 등기를 안 해놓게 되면 뭐 한 것으로 한다고요? 균등. 그러니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지분 등기를 따로 안 했어요. 따로 하지 않게 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등기해놨으면 간단한데 등기를 안 했으면 균등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그래. 자, 디귿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공유물을 갖다가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공유물을 처분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원. 지분권자 공유자 전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주의될 것은 지분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 이것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 디귿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없다. 이것은 공유물의 처분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공유물이다. 그 다음에 리을 각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건 리을번은 지분을 처분하는 거죠. 예. 여기 써놨습니다.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 미음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승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국가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각 공유자에게 균분해서 지금 지분 비율로 이렇게 귀속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국가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로 뭐 한다고요? 귀속됩니다.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국가에 기속되는 건 아니고 잠깐만
지분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공유에서는 아니고 어디서 이런 국가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던가요? 집합 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지 지분권을 갖다가 그 대지의 지분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은 없이 사망하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지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에 귀속된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거고, 공유 파트에서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로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번 틀렸습니다. 비읍번 공유자의 지분 포기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그렇습니다. 합유나 공유는 지분 포기를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합유 지분, 공유 지분 포기는 말로 안 되고 뭐 해야 되나고요? 포기 등기를 해야 된다. 포기 등기. 자, 40번 가봅니다. 갑과 을은 각각 6분의 1, 병은 3분의 2 지분을 3분의 2 지분으로 엑소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갑과 을은 소수 지분권자라고 부릅니까? 다시 한번 갑과 을을 뭐라 한다고요? 소수 지분권자. 병을 뭐라 그래요? 과반수 지분권자. 3분의 2니까 다음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갑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에 나무를 심어 독점 사용한 경우에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네요.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작년에 이거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갑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에 나무를 심어서 독점 사용하고 있다.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다만 독점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인도 청구는 안 된다 라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작년에. 자, 니은번 갑니다. 기억번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인도 청구 못한다. 니은번 갑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를 독점 사용한 경우에 을은 지분권에 기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을은 지분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그다음 또는 사용 지분권에 의한 사용을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청구는 안 되고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니은번 맞는 말입니다. 디귿번 갑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지료 월세 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요거 기억 니은 디귿 작년에 다 판례 변경하면서 나왔던 신판례 내용이에요. 이게 잠깐만 요 40번은 작년에 판례 변경된 내용인데 출제를 아직 안 했어요. 작년에 판례 변경하고 작년에 내긴 너무 급했겠지.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못 냈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변경한 것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변경하고 작년에 내기에는 너무 촉박하죠.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못 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판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크게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병이 엑스토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하여 정이 점용 사용하는 경우에 갑을 관계는 이는 위법하다 그랬는데 지금 병은 과반수 지분권자인가요? 그러면 임차인을 선임하거나 갱신 거절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관리 행위인가요? 다시 한번 임차인을 갖다가 선정하거나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관리 행위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뭘로 결정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그럼 병은 지분의 과반수권자죠? 그러니까 그러면
임차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임차인을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갱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은 정이니까 정한테 임대놓고 정의 점용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소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 관한 관계에서는 위법 점유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적법 점유가 되겠죠. 왜? 과하바수 지분권자의 정당한 관리 행위로서 임차를 했으니까 적법 점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8페이지로 가서 4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협의 분할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때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재판상 분할을 처음부터 청구하지 못하고 협의 분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협의 분할을 먼저 하고 협의 분할이 성립이 되지 않아야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거지. 처음부터 협의 분할을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이 안 돼야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바로 청구 안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은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현물을 있는 그대로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액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인수 방식에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대금 분할 지분 인수를 갖다가 그냥 이것을 가액 배상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봤을 때 대금 분할도 가능하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하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두 개만 됩니다. 여기는 가액 배상 지분 인수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원칙이냐 그랬더니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판상 분할을 하더라도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해야지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재판상 분할이라 하더라도 대금 분할을 마음대로 하진 못한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하고 현물 분할을 했을 때 현저한 감손, 재산적 가치가 감소할 경우에만 대금 분할, 경매해서 대금 분할이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상 분할이 그 유명한 형성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협의 분할이 완료가 됐다. 협의 분할이 완료 후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협의 분할이 완료가 됐어요. 협의 분할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가 안 된다. 왜 빨리 현물 분할이든 가액 배상이든 대금 분할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준다. 빨리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45번.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는 이것은 분할 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이것은 공유물 불분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공유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공유문의 분할금지 특약, 불분할금지 특약은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안 됩니다. 등기 없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특약이 있으면 5년의 기간을 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은 가능한데 갱신하더라도 다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 3자에게 대항한다는 말은 틀렸네요.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경계에 설치된 담도 공유자의 전원이 동의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데 공용 부분이라든가 경계에 설치된 담 이런 것들은 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 네 번째, 공유 토지의 지분상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 토지가 분할된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 위에 집중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네요. 자, 잠깐만. 우리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갑의 지분 3분의 1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3분의 1 지분이 이 공유물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을의 지분 3분의 1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공유물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1 지분은 이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겁니다. 갑의 3분의 1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고 을의 지분 3분의 1 전부 다. 물론 병의 지분 3분의 1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전부에 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3분의 1을 갖다가 저당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3분의 1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합의에 따라서 여기가 갑이 쓰고 여기가 을이 쓰고 여기가 병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분할된 갑의 이 부분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틀렸단 말이죠. 여기 분할된 갑의 점유분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어디에 지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유물 전부에 미쳤죠. 전부에 미쳤는데 분할된 이후에 분할된 여기에만 미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할된 곳 위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쳐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거기 4번 공유토지 지분상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토지가 분할된 때에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 집중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어떻게 미친다고요? 공유물 전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조차 몰라고 많이 놓치는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에요. 자, 5번 갑니다.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예요. 분할했으니까 분할을 해서 갑을병이 쓰기로 됐으면 만약에 갑 토지에 문제가 생겼으면 을과 병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라서 을의 하자가 생긴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맞는 말이 그래서 거기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0번 봅니다. X토지에 관하여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5분의 3. 5분의 3이니까 갑이 무슨 권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네. 갑을 병인데 지분이 똑같지 않고 갑의 지분이 5분의 3입니다. 그럼 을과 병은 소수 지분권자가 되네요. 50번입니다. 5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유자을은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권자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 박스. 신축하였다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에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네요. 5입니다. 자,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는 행위.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관리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죠. 그러면 나대지라고 하는 이 나대지는 지분입니까? 공유물입니까? 아이고야, 그 공유물이지. 그걸 고민할 걸 고민해라 도대체. 나대지는 토지잖아요. 그럼 토지가 어떻게 그게 지분이야? 토지나 건물은 공유물이지. 그러니까 처분행위니까 공유물 처분을 하니까 전원에 뭐가 필요해요? 동의.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인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여기 써놨어요. 신축행위가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가 적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3분의 2 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지금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3분의 2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병의 거는 지금 동의를 안 받은 거잖아요. 갑과 을반 동의했으니까 병은 동의를 안 했으니까 전원이 아니잖아요. 전원이 아니니까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상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갑이 공유지 위에 자기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공유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행위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처분행위.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자기 지분만을 양도했다. 거기 박스. 지금 여기서 갑이 지분은 과반수 지분권자입니까? 3분의 2 지분권자죠? 5번의 3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갑이 자기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 갑은 공유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요.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 돼야 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라든가 공유물, 공유토지 분할이라든가 또는 대물 변제라든가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단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강제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동일인. 근데 지금 갑이 자기 지분만을 양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지분은 3분의 2죠? 갑은 공유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관습법상 자기 지분이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과반수 지분권으로 100을 채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관법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리을번 갑니다. 리을번. 을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 소유권이 공유해서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 바뀐 경우에 건물주 을에게는 대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을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고 물론 갑을병 이 공유는 갑을병 공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누구 건물이 있냐 했더니 을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대지에 대해서 지분이 한 사람에게 대지 지분권이 몰빵이 돼서 한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됐을 때 이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관법지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판례가 요 경우는 관법지 인정해서 어리 1번 을 소유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대지 소유권이 공유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단독 소유로 바뀌었을 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자 여기가 갑을병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지가 공유해서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지가 공유해서 단독 소유로 바뀌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이었다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인정한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범 판례는 맞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맞는 그런 판례예요. 자, 53번 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한 장 넘기면 54번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54번까지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지상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한 1, 2분 더 소요가 되더라도 54번까지 풀 겁니다. 53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합유에서는 상속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합유에서는 지분이 있지만 그 지분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을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공유에서는 상속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공유에서는 상속을 인정하는데 합유 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자, 2번 갑니다.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무효의 소유권 등기 말소하는 것은 보존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라고요? 거기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행위는 보존 등기인데 보존 행위인데 보존 행위는 각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유자 각각 단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보존 행위는 합유자 각각 단독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종중문중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종중문중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에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교회가 다툼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쪼개졌습니다. 쪼개지면은 나가는 교인들은 빈털터리로 나갑니다. 10원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쪼개지게 되면 분란이 생겨갖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쪼개지면 나가는 쪽에서는 10원도 못 들고 나가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 재산권을 교회 재산을 전부 다 가지게 돼요. 나가는 사람 교회에서 분란이 생겨서 두 개로 쪼개질 때는 분란 없이 그냥 합의로 쪼개질 때는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왜 합의에 의해서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나누면 되니까. 근데 분란이 생겨 쪼개질 때는 10원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는 10원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총유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총유물에 대해서 총유에서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원 총회를 거쳐서 대표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 총회를 거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대표자가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존행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각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사원 총회를 거쳐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로 하여금 진행해야 됩니다. 1번, 4번 지문이 맞네요. 5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 임의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자신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그랬는데 합유에서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거기다 화살표 쓰세요. 공유일 때만 맞다. 어떤 경우에는 맞다고요? 공유. 합유일 때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의 등기입니다. 무효의 등기. 단 유효의 등기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공유. 공유 등기에서는 유효가 되지만 합유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하나 넘겨서 하나만 더 볼게요. 합유 54번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합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아까 지분 처분의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고 했죠? 조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마음대로 넘긴 것은 이것은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건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공유. 합유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 2번. 합유자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양도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합유자는 합유물을 갖다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죠.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의로 귀속된다. 맞고요. 아까 합유는 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합유는 뭐가 안 된다고요? 상속.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의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귀속되고.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된다. 공유나 합유는 등기를 말로 포기하면 안 되고 등기를 해야만 포기가 됩니다. 5번. 합유물에 관해 격려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총유에서는 각자가 안 돼요. 총유 쪽에. 합유는 말이죠. 조합체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유는 무슨 성격을 한다고요? 조합체. 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서 용익물권 봅니다.